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은 제너시스 G80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본래는 올해 말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상반기로 출시가 늦춰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너시스는 처음 2008년에 출시가 되어서 제네시스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역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세대 G80은 2013년 11월 처음 출시되어서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우디를 연상한다, 여러 가지 차를 짬뽕해 놓은 듯한 부정적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번 3세대에서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풀체인지급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그릴은 오각형으로 에센시아를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죠. 두 줄의 쿼드 램프,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 또 스포츠 쿠페 같은 날렵한 느낌. 대신 턴 시그널 램프는 아니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머플러 또한 에센시아 디자인의 오각형 형태, 측면부, 후면부까지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윗단계죠. G90과의 차이점은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장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G80은 연장하지 않고 테일램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을 보면 시트가 새로운 시트 디자인입니다. 패턴도 새로운 형태고요. 제너시스 엠블러의 날개를 형상화한 듯한 시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2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이고요. 압도적인 사이즈입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 운전석과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손으로 터치스크린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터치패드나 조그 셔틀로 조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 탑재 예정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경량화해서 상당히 연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많이 제너시스의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왜 제너시스 G80이 올해 출시해서 내년 상반기 출시로 연기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로 연기되었을까요? 팰리세이드에 이어 대박 기운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기회인데 이런 찬물을 끼얹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너시스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너시스는 2008년 다이너스티의 후속 제너시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11년 프라다와 합작으로 제너시스 프라다 한정을 생산하고요. 그 당시 4.8초라는 경이로운 제로백이 특징이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든 현대자동차의 역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G70의 팀킬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로 만들었다 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던 1세대 제너시스 같은 경우 14년 풀체인지를 감행 2세대 제너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제너시스라는 독립 브랜드를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고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전략이었던 거죠. 2016년 10월 제너시스 브랜드는 2세대 제네시스에서 약자를 딴 G80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더욱 강화시켰죠. 제너시스 브랜드만의 고급 라인업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G80, G90, G70 그리고 곧 출시될 GV80까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제너시스 G80의 출시를 연기했을까요? 그것도 2020년 상반기로 연기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 11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건 바로 G80을 예정대로 9월경에 출시를 하였다라고 하면 G80보다 아래 모델인 그랜저는 모든 면에서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현대의 효자인 차남 그랜저를 팀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바로 GV80 제너시스 최초 SUV죠. 이 녀석이 올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G80이 이 두 사이에 꼈을 때 현대로서는 제너시스 브랜드의 SUV가 없는 게 최대 약점이었고, 그렇다면 굳이 자리 잡은 G80보다는 아직 라인업에 없는 SUV를 빨리 출시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독일 3사도 아직 SUV 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매김이 없는 틈새가 있었기에 현대가 마음이 급했을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나 팰리세이드의 인기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겠죠. 이게 현대가 G80을 연기하면서 GV80을 빨리 출시하는 이유였겠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럼 끝으로 살펴볼 것은 아무래도 가장 비교를 많이 하시는 차량들일 겁니다. G80과 K9 그리고 G90에 대한 재원에 대한 차이를 한번 비교 리뷰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80부터 보면요. G80의 전장은 4990mm입니다. 그리고 K9이 그보다 좀 큰 5120이고요. G90이 5205mm로 가장 전장은 깁니다. 그리고 전폭을 비교를 하자면 G80이 1890mm, 그리고 K9과 G90이 동일합니다. 1915mm로 전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는 G80이 1480, 그리고 K9이 약간 우위인 1490mm, 그리고 G90이 가장 높은 1495mm입니다. 거의 근소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판가름하는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G80이 3010mm, 그리고 K9이 그보다 큰 3105mm이고요. G90이 가장 휠 베이스는 넓습니다. 3160mm로 실내의 공간에서도 아마 G90이 가장 큰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차량을 보면 G80이 가장 가볍습니다. 1910kg, K9이 그보다 조금 높은 1915kg, 그 다음에 G90이 2020 kg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비를 보면 연비는 G80이 8.2에서 13.8, 디젤이 있기 때문에 13.8이라는 연비가 나온 부분이고요. K9 같은 경우가 8.3에서 9kg가 되겠고요. 그리고 G90이 7.3에서 8.9, 그래서 연비는 G80이 디젤 기준으로 조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G80 같은 게 가격이 4,899만원에서 7,343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K9의 경우에 5,419만원에서 9,179만원, 그리고 G90이 7,700에서 1억 1,878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차량 중에 대형 세단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G80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